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요즘에 그 아침과 이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교차가 큰데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미크론과 감기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 오미크론인지 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그 자가진단 키트를 사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환자가 너무 급증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가지시고 위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강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좀 챙겨 먹고 면역 밥상을 좀 차려서 챙겨 먹다 보니까 이게 무슨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지 막 힘이 좀 나는 것 같고 그동안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었는데 오히려 좀 기분까지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기분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서로 나눠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우울하고 지친 사람들끼리 서로의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거 이게 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우리 중에서 저는 100세 시대에 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가 더 우울해요. 그래서 이거 좀 힘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방법 없을까요? 힘을 내야죠. 그래서 네. 오늘 힘을 내는 그런 이야기, 또 힘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이제 그 수명은 길어지는데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이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제 주변만 하더라도 뭐 아직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나이인데도 네. 60대 이후에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가 볼까, 뭐 귀촌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벌써부터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의 삶을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인생 이막을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모권 씨 모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시청 공무원이고요. 올해로 31년 차입니다. 네. 네. 금년 1월 1일 날, 이제, 그 환경자원사업소, 대구시 매립장에 제가 이렇게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작년에 책을 출간하고, 쫓기지 않는 50대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별도로, 또 책 출간한 이후의 활동을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업은 공무원이시고 네.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부캐가 어떤 책 내고 또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 내고 책 주제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주로 하고 네. 또 제가 또 배움의 어떤 그런 인생 이막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배워야 되니까 이제 또 온라인으로 강연도 저렇게 또 제가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코칭으로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또 코칭도 해주는 그런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왜 생활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환경 자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도사란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본캐가 예, 환경 자원 그 사업소 소장님이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캐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대구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이 생활 폐기물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작년도 기준에 2021년도 기준에 지금 한 3,060톤이 일일 생활 폐기물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한 860톤 정도, 960톤 정도 되고요. 예, 정확하게 어바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 또 음식물 폐기물, 또 소각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폐기물이 이제 발생돼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예. 요즘 뭐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시대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원래부터 그러면 뭐 폐자원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쪽 환경 쪽이다 보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에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업소장으로 오기 전에 대구시 이제 재활용 쪽에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그 투명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게 고품질 자원이 원료로서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투명 페트병이 우리 섬유 어떤 원단 소재로 들어가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예. 그게 이제 과거에 계속 그거를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고품질 자원을 이제 저희 투명 페트병도 이제 재활용을 별도로 하면은 장섬유로서 페트병을 이제 그 옷 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제 재작년 이제 2020년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이제 분리 배출을 했고. 맞습니다. 네. 또 작년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하고 맞아요. 상가까지 이제 확대해서 전체가 이제 분리 배출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들 환경 전도사를 모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네.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모신 건 네. 책의 저자이자 네. 강연자로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 제목을 진유한 아나운서 좀 읽어주세요. 네,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네네. 50대를 사는 법. 네. 왜 저를 버팁니까? 네, 이제 50대에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자, 네.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이 책을 쓴 저자시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책을 맞습니다.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게 조금 스토리는 긴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원래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아내를 사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 날개가 이렇게 양날개로 가다가 한쪽 날개가 이렇게 이제 부러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전체 이제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서 50대 이전이 인생 1막이라면은 이걸 이대로 살아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독서를 했었고, 독서를 하면서 이제 이 책 쓰기 관련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쫓기지 않는 50대를 쓰는 법이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따로 또 네. 강연하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네. 그 아내분과 사별하게 됐던 게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 좀. 뭐, 이거는 사실 좀 그런데요. 이제 갑작스런 사고로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불행한 건데 저한테 이런 불행이 올 줄은 생각을 못 했죠. 네. 남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들을 잘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너무 허망하게 급작스럽게 보내버린 큰 아픔을 겪으신 거잖아요.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별 후에 그 아픔을 좀 견디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책을 좀 좋아하셨던 건가요? 책을 원래 안 읽었습니다. 네. 허망하다는 얘기가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그 마음이 막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책꽂이에 아내 책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다 제 책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가 1년에 한두 권 책을 읽을까 말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견디내려고 보니까 책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사별난 이후에 책이 이렇게 저하고 연결이 되면서 책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아내분이 읽으셨던 그 책을 이제 한 권씩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읽는 것도 일부를 읽었는데 그 책은 과거에 보면 소설류하고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독서 습관을 배우면서 이제 제 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책 읽는 걸 가까이 하게 되셨고 책을 출간하시게 되셨고. 맞습니다.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어릴 적 꿈은 사실 시골에서 저는 사실 깡촌이라고 예천에 아주 경상북도 예천에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꿈이라고 해봐야 크게 꿈이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뭐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책이 저한테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도 책을 안 읽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또 들으면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도 저는 이 든든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또 안 읽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책을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있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또 책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책을 쓰시고 또 강연을 하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 되셨다면서요, 이제. 유명인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퍼즐 조각 같아요. 원래 이 뭔가 파이널을 이렇게 제가 하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강연을 주로 어떤 분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강연은 사실 이제 제가 출간한 책이 기반이 되고요. 이 책이 이제 인생 2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지침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책의 어떤 그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그 내용의 챕터를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에 이제 제가 한번 강연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또 오픈 채팅방에 있는 그 회원분들이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네. 뭐 강의 말고 또 컨설팅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컨설팅은 뭐냐면은 제가 받고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어차피 이 우물 안에 어떻게 회사 조직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나가 있는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그분에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본업은 공무원인데 본업 말고도 정말 바쁘신 것 같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주말을 또 바쁘게 보내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집이신가 보네요. 네, 집입니다. 지금 이제 그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온라인으로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제가 매주 강연도 하고 한 이렇게 번씩 일요일 날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제가 1인 기업으로서 나중에 이제 퇴직 이후에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슈, 뭐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자문을 받는 그런. 지금 이제 송수영 우리 대표님 컨설팅 받는 장면 얘기하는 거. 예, 지금 하고 있는. 영어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좋은 강연을 위해서는 이런 계속 또 컨설팅을 또 받으셔야 되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일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이슈 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고 이제 생각. 노트에도 이제 빼곡하게 또 필기까지 하셨어요. 네,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적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컨설팅 받으시면서. 네. 하여튼 되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되게 매주 하는 것들이 제 성장의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컨설팅이 잘 됐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막 박수치면서 마무리. 만족하시는 네. 거의 뭐 주말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또 다른 또 내 앞에 주어진 시간들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니까 참 보기가 좋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픔을 겪고 나면 좀 우울함에 빠지거나 좀 고독해지고 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던 적이 많으셨죠? 없을 수는 없었겠죠. 네. 대단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책으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녹여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책을 통해서 또 명상도 하고 이게 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제 힘을 키웠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바쁘게 일상들을 보내시면 그런 그 좀 아픈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잊어지시나 봐요. 잊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 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잠재돼 가지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계속 녹여 가지고 그 과정이 세월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픔은 늘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눈물은 없는 메마른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세월의 흔적은 누구나 이게 약이라는데 약 안에도 안에서 이게 늘 이렇게 살아있는 네. 이제 뭔가 터치하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오고. 그런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장면이 보통 우리가 들어눕고 기대고 할 소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책꽂이가 책이 가득 찬 책꽂이가 있었어요. 거실 맞죠, 저기가? 네, 그것이 맞습니다. 야, 그럼 저 책장의 책 중에서 네. 혹시나 우리 소장님이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위로를 해줬던 그런 책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요 책이거든요. 위로 금방 말 얘기했던 그대로. 위로입니다. 우리 그 이시영 박사라고 국민 그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쓰신 책인데 제가 2010년 사별하고 이 책에 되게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여기에 내용이 보면은 그래도 여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혼자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내용에 누구나 혼자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뭐 아내가 있던 사별했던 이 마음에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되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책이 있네요. 이 책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정호성 시인이라고 네. 이제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대구시청에 2019년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 제가 이 책은 13번째 낭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말 그대로 이 책을 낭독하니까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주는 한마디가 되었어요. 이야. 예, 우리가 읽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와. 다 떨어졌어요. 13번째요? 13번째인데 요걸 100번 읽으려고 합니다. 네, 낭독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많은 책들의 위로를 받아서 또 이런 책을 쓰셨는데 네. 책 제목을 어떻게 주제를 이렇게 정하셨는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쭉 살아오는 삶이 너무 이렇게 가족이나 내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40, 50대까지 살아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한 번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한번 또 인생 2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시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이라는 이런 제목의 어떤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잠깐 살펴보니까 특히 첫 이 단락부터 마음에 첫 와닿아요? 소제목부터 확 와닿는 게 인생 후반기 살던 대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굉장히 뜨끔합니다. 지금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이유가 그거네요. 그다음 또 있어요. 또 그다음 바로 나오는 게 나만의 방식을 찾는 자만이 50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내용을 읽기 전에 벌써부터 감동이 짠하게 오는데 그중에 제일 와닿는 게 네. 품 안에 자식을 놓아야 나도 성장한다. 진짜요. 이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소장님 어떻게 그 자식을 가뿐히 이렇게 내려놓았습니까? 원래 또 우리 그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이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제가 그 책에도 써놨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독립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제 네. 선언은 해놨습니다. 예. 계속 무언의 압박을 계속 넣고 계시는군요. 예. 자, 오늘 책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강연으로 모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사실 이제 100세 시대는 좀 오래전에 또 얘기를 됐고, 이제 지금은 120세대 이제 그 장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세 장수 시대에 이제 우리 인생 2막 준비를 위해서 내 안에 깜빡이를 켜기. 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모관 소장의 인생 2막을 위한 내 안의 깜빡이 켜기 같이 깜빡이 한번 켜보실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0세 장수 시대에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내 안의 깜빡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떨리긴 떨리네요. 제가 포사 이목원이라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포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미소를 많이 이제 띄는데 웃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포근한 사람. 네.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포사 이목원이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니셜 앞에 붙여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 강연하겠습니다. 네.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이 불행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불행이라는 것이 이게 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최근에 일은 아니지만은 세월호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아내 사별이 내한테 이런 불행이 올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뉴스의 어떤 슬픈 뉴스가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한테 오니까 이게 정말로 닥쳤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는 이게 되물릴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초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불교에서 1초가 이생과 전생을 나누는 어떤 그 시간이라고 하는데 1초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 사별을 통해서 제 삶의 임계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임계점은 이제 뭔지 아시죠? 네. 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면은 이게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이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저도 임계점을 맞으면서 되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96년에 결혼을 했는데 만 13년이 지난 시점에 제 삶의 한 날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또 슬픔과 이런 아픔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게 참 견디기가 그 당시 되게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둘째가 이제 7살이었고 첫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 삶을 붙들어온 것이 이제 책이었어요. 이제 책이 제 삶의 어떤 큰 위안이 되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말을 들었었어요. 뭐냐면은 여자 조심해라 아니면은 뭐 꿈자리 조심해라. 꿈에 이제 아내가 나온다든지 뭐 하면서 애들 잘 살아라. 뭐 이게 좋은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한테는 또 안 좋게 들려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어떤 것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어디에도 기대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자신의 등뼈에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제 가슴을 되게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해줬어요. 이 법정 스님의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신념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올곧게 이 한마디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인생 1막에서 한쪽 날개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제 추락할 위기가 되었어요. 잘못하다가 갔다 가다가는 인생 2막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것 같은 제 삶의 위기가 그 당시에 막 느껴졌었어요. 이대로 내가 추락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비상을 할 것이냐, 그런 시기에 어떤 제가 쭉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안에서 왔는데 꼭 이게 이제 축구 경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축구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하고 비슷해요. 전반전에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겼다고 후반전에 뺏기면 이 축구 경기가 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게 인생도 인생 1막을 아무리 잘 살아도 2막에 추락을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쫑나는 인생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생을 축구 경기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내 안의 깜빡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삶의 위기 이후에 제가 어떤 깜빡이를 켰는지를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두 가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인생 뭐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며 사는 것, 그게 인생이지. 이런 의미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쌤. 예. 네. 아, 옆에 거. 이제, 예. 아, 예, 좀 또 뜨끔한 이야기네. 또. 네.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노는 시간에 노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드물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봤는데, 저는 50대 시점에서 오른쪽의 부류를 선택했어요. 물론 인생의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인생이 뭐 있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쭉 그냥 깜빡이를 안 켜고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든요. 네. 근데 이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이런 의미는 좀 그래도 뭔가를 좀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저는 조금 더 일해야 되겠다. 좀 시간을 조금 달리 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 삶을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인생 2막의 신념이 제 삶의 어떤 기둥뿌리와 같다. 이렇게 봤거든요. 뭐냐 하면은 인생 2막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모토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면은 그 삶을 위해서 저는 추락하지 않아야 된다. 이 추락이라는 것이 제 밑에 밑바닥에 이렇게 신념으로 갇혀 있어요. 이 신념이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녹여든다는 것은 그냥 벽에 이렇게 붙여놓는 신념이 아니고 이미 제 뼛속 깊이 이게 스며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헌법과 같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뭔가 하면 그 정도로 이 강인한 밑에 어떤 저변이 이게 깔려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놀라셨네요. 네, 2018년도 독서 목록으로 이렇게 적은 건데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제 한의대가 제 모교입니다. 대구 한의대 기초과학관에서 2017년 1월 15일 날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라고 성공한 어떤 사학가인데요. 이분의 어떤 책 출간 기념회가 이제 그 당시 있었어요. 알지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 책 출간 기념회를 했는데 제가 이 출간 기념회를 했던 그 주최하신 분을 아는 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여기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최하신 분이 박대호 대표라고 우리 이제 꿈번나비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가 독서 모임에 2017년부터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서 습관이 들었고요. 제가 아내 사별하고 2017년도까지는 책을 몸에 붙이고 읽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읽었다면은 2017년도는 독서 습관이 이제 들었던 시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계적 독서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네. 사람은 이 책을 읽고 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대요. 100권을 읽고 바뀐 사람이 있고 50권을 읽고 바뀐 사람이 있고 다 다르대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건데 저는 이제 2017년부터 책을 읽고 18년도부터 이렇게 독서를 한 100권씩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책들이 저한테 계속 흡수되면서 제 삶을 변화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책을 계속 읽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리뷰도 하고 이렇게 또 포스팅도 하고 또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책값으로 지불을 했었어요. 적게는 뭐 50만 원, 지금 평균 거래 50에서 100만 원 되는데 책이 이렇게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사요. 뭔가 반반 이래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장에 제가 이렇게 책이 제 삶을 이렇게 받쳐줬던 어떤 그 창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이 책 쓰기가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언제 되었을지 모를 어떤 그런 또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왜냐하면은 2020년도에 이분은 이제 임먹음 우리 대표님인데 52년생입니다. 이제 원래 집의 나이로 이제 71세인데요. 2020년도 1월 달에 이분이 먼저 우리 그 다산북스의 그 예전에 그쪽에 편집 실장 하시던 분이 이 책 쓰기 강연을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강연을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먼저 듣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한테 일주일이 됐는데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읽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책을 써야 되겠지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때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 이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부어 추월 차선 아십니까? 부어 추월 차선 MJ 드마코가 집필했던 부어 추월 차선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썸데이는 없다. 예, 언젠가는 없다.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라. 예, 무조건 나를 정해라는 얘기가 언제 한번 밥 있었어요. 먹자가 아니라 날 잡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 그게 이제 just do it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딱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이게 번민이 생겼는데 그 언젠가는 없다 그 생각이 내 뇌리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도 이제 일이 좀 많았지만은 일주일 늦깎이로 이제 등록을 했고 2020년도 1월 달에 등록을 하고 이제 이 책쓰기 교육을 쭉 받았어요. 이 책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자비로 하는 게 있고 내가 또 기획 출판이 있고 그냥 자서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획 출간이라고 이렇게 그 책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획 출간 쪽으로 했던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책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책 쓰는 건 한 번도 없었고 책을 읽기만 읽었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하면 저는 책 쓰는 거는 벽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벽을 문으로 만들었는 의미에서 보면은 책 쓰는 거는 혼자 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라고 느껴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나만의 고독한 길이다. 동굴에 갇혀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안에서 헤매는 거지만은 책 쓰기 코칭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터널을 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최고 낯선 길로 해서 제가 뚫고 나갔습니다. 석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어요. 11월 초에 제가 초고를 완성하고 이제 12월 달 교정 작업을 거쳐서 1월 27일자로 이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등록금? 인생의 등록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배움의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한 CEO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위에 성장하신 분들은 배움을 중단하신 분이 없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배움에 투자한 적은 전혀 없어요. 내가 학교 다니고 난 이후에 내가 돈을 써가지고 배운 거는 별로 없었어요. 회사에서 내가 돈을 받고 한 적은 있는데 뭐 술 먹고 이런 게 뭐 저녁에 이렇게 술값으로 지출한 그런 거는 많지만은 근데 배움에 1천만 원을 썼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1천만 원 정도를 이제 제가 배움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가요? 제 인상이 어떠신가요? 잘 웃으세요. 원래 안 웃었습니다. 진짜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의 사진이 제 원래. 딴 사람인데? 예. 이제 사진인데요. 저는 원래 인상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웃지는 않았어요. 예, 웃지는 안 했는데. 친구분 아니세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된 게 제가 자존감 치유를 하면서 뭔가 제가 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미소가 인생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제 인상 좋은 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미소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통해서 이제 이미지 코칭이라고 김준희 대표라고 이분이 대구에서 이미지 코칭 클래스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는 이제 얼굴에 어떤 또 컬러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옷색 컬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배우면서 제가 미소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2019년인데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미소 셀카를 SNS에 진짜? 이렇게? 예,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소 셀카를 한 5-6군데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 올리고 반응이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미소를 해보니까, 이제 제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도 이게 녹여지고요. 이 삶의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오더라고요. 미소가 좋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 살아온 미소가 얼굴에 이렇게 쓰이기까지는 미소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때 제가 깨닫고 지금도 이 미소는 평생 동안 이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웃음으로 사랑을 정하는 포근한 사람 이렇게 또 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배움은 또 코칭입니다. 혹시 코칭 아시는지요? 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칭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좀 아시네, 그러면. 네, 주고받는 거죠, 코칭은. 네, 예, 코칭은 맞습니다. 이 코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이제 코칭을 원하는 분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코치가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을 이제 코치라고 하고 이제 그 과정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요 코칭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이제 2021년도 2월 달입니다. 꼭 1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책 쓰기에 제가 만났던 이머금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같이 듣게 되었어요. 서울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코칭을 전혀 몰랐는데 이 코칭의 신세계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또 배움을 또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코칭 과정을 받고 한국 코치협회에서 인정하는 KAC 자격증을 제가 6월 달에 작년에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또 도전을 또 하게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코칭에서 KAC가 베이직의 어떤 코치의 어떤 자격 레벨이라면은 제가 아시아 코치 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건 한 6개월 과정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또 퀄리티가 높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KPC 이상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지금 매주 목요일 날 하고 또 주말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양하신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분도 있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저기 호주, 터키, 완전히 뭐 전 세계 분들이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평생 또 코칭으로 해서 인연이 되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만난 어떤 인연의 연결이 또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우물박 사람. 우물박 사람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물한 개구리는 알아도 우물박 사람이란 표현은 또 처음 듣는데요. 네. 이게 우물이라는 거는 내 삶에서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 사이클 안에 바운다리를 하나의 우물로 볼 수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물이 제 조직 안에 우물로 볼 수 있고 제가 라이프 사이클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안에서가 우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물 안의 사람보다 우물 밖의 사람을 이제 좀 많이 만나는 것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물 밖의 사람이 결국 이 얘기 한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또 만남이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또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사진이 어떠신가요? 네. 요 사진은 퍼스널 습관으로 제가 제목을 했는데 요 왼쪽에 요 사진이 뭐냐면은 장희지 대표입니다. 장희지 대표는 제가 또 그 책 쓰기 동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났는데 브랜딩 포유라고 쉽게 말하면은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1인 기업가입니다. 예, 저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퍼스널 습관 전문가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 서울의 가산 디지털 프라자라고 이분이 원래 온라인에 EBS에 이제 수학 강의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업은 이건데 이제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1인 기업으로 브랜딩 포유로 해서 다시 또 투잡으로 나섰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코칭을 받고 제가 프로필 사진도 찍었어요. 이분 덕분에. 네. 첫 화면에 그게 소개하는 게 프로필 사진을 그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퍼스널 습관 전문가라는 어떤 제 브랜딩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전문가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생활 습관이 기상, 미소, 명상, 또 배움 습관에 독서, 영어, 블로그, 글쓰기, 또 건강에는 또 식습관,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제가 이 퍼스널 습관 만들기 하면서 그 전부터 쭉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요거는 또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460, 76, 532, 3216. 뭐지? 네. 460은 공내시 기상이고요. 2020년 7월 달부터 내시 기상을 네. 460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연말에 제가 스톱을 했어요. 네. 몸이 이상이 왔어요. 제가 11시 자고 4시에 일어났는데 5시간을 자다 보니까 몸이 내한테 쉬라는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시 기상으로 바꾸었어요. 잠이 부족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래서 작년 12월부터 기상 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이 76일째, 05시 이상이고, 블로그 포스팅은 지금 532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인생 이막에 또 하나의 책 쓰기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에서 매일 쓰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 1000일 동안 일일 포스팅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수는 3,216명인데 요거는 이웃을 5,000명까지 높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브랜딩 포유 장희지 대표 만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왼쪽에 이런 이제 포스팅입니다. 이제 그분이 해주신 포스팅으로 해서 작년에 7월 달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퍼스널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강연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스토리입니다. 제가 책 출간한 이후에 2월 달에 요즘은 또 오픈 채팅방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 책을 이렇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깜빡이를 켜기 위해서 서로 영향력을 받는 어떤 공간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강연하고 또 독자, 우리 오픈 채팅방 회원분들 중에 책을 읽고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또 이야기가 서로 또 얘기하면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 2020년도 2월 달에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 2막도 없다. 1장 9챕터에 요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삶의 품격은 욕심을 거둔 절제로부터. 요 제목으로 해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부터 이렇게 독자,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책을 이제 읽고 이렇게 했던 분들을 한 3분을 이렇게 좀 포스팅을 한 건데요. 이 포스팅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이분은 서울에서 공무원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같은 그건데 37년 동안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인생 2막 깜빡이를 켜고 지금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령층은 다 다르지만 깜빡이를 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서로가 영향력을 받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노사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에 우리 핫 트렌드 첫 번째 나노사이고 또 기획재정부에 또 홈페이지 가니까 나노사의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계속 우리 사회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우리가 또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흩어지되 모이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죠.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 옆집이었는데 이제는 옆집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이웃 사촌이 되는지 가까워졌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이 되고 다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주말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 2016년도에 계명대학교 이제 부동산 경매 과정을 배우고 팔공산 자락에 또 주말 농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한 4년째 지금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원래도 지금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제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2019년도에 이 한근태 작가를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1956년생입니다. 와, 정말 얼굴에 생기가 있고 완전히 50대 후반처럼 저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젊어 보일 정도로. 아, 이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 10년 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여기에 책에도 보면은 요 책에 보면은 여기 고수의 질문법이 고수 나오죠. 고수의 질문법 몸이 먼저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런 책이 다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서 진짜 소장님이세요? 예. 예, 그냥 좀 쑥스럽지만 그냥 또 오늘 또 이렇게 강연 자료에 넣었습니다. 인생 이막의 깜빡이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또 해야 되겠는데 생애 최초로 바디 프로필을 작년 6월에 찍었어요. 한 6개월 매일 이제 PT를 받았어요. PT를 받고 우리 유영만 박사라고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검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건테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인생 이막에 근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선서도 중요하지만 근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하고 나중에 이제 언제 할지 모르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또 우리 인생 이막에는 여행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또 좀 자주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 2018년도에 페루, 남미, 페루, 쿠스코를 제가 홀로 여행을 했어요. 쿠스코에, 호텔에 이렇게 여행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행자 그룹과 이렇게 마추픽추에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인생 이막은 우리가 여행을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이니까 이제 이것도 제 삶의 하나의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준비했는데요. 메신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 네. 누군가에게 그냥 메모를 보내고 메모 보내는 거 맞습니다. 의미를 주고 맞아요. 예.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 뭐냐 하면은 이 메신저라는 것에서 제가 책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고 이 메신저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브랜든 버처더라고 1977년생인데 이분이 미국에 완전히 이 백만장자 메신저로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책을 보고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메신저는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누구나 삶의 경험이 다 있어요. 내 안에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는 영향력을 주고 메시지를 받고 그분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가 되는 메신저가 아니고요. 누구나 그 삶의 스토리를 전달하면은 영향력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경제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인생 이막 준비에 메신저를 살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을 메신저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퍼스널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 이막에 제가 책 10권을 또 출간 목표로 잡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가, 이런 메신저는 1인 기업가니까 1인 기업가로 삶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깜빡이 켜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다가옵니다. 깜빡이 켜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쭉 직선으로 갔던 내 현재 삶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제 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세요? 영정사진. 영정사진 아니고요. 모델 사진입니다. 모델이에요? 100세 할머니가 2020년도 9월 달에
보거 코리아 패션 잡지 모델에 전라도의 할머니 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모델로 찍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보기가. 보세요. 네. 앞으로 이런 100세 시대가 이제는 펼쳐지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저한테 뭔가 신호탄처럼 느껴졌었어요. 또 이 하나의 사례도 저한테 좀 의미가 다가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장윤현 대표님? 95세 어느 어른의 숙이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나이 95세 어학 공부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네. 고소대 이 총장님이 이제 105살까지는 못 살았더라고요. 104세 때 2015년도에 돌아가셨던데, 이분은 깜빡이를 켰었어요. 허망하게 살았던 95세 깜빡이를 켰죠. 스스로. 자각을 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깜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내용의 어떤 한 부분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깜빡이를 켜는 거는 마음가짐이고요. 그러면 인생 이막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그 다음에 일과 취미, 마지막에 감사의 어떤 그런 거로 이렇게 좀 피라미드로 구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80세 이후 삶이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인생 이막에 우리 먼저 선배로 가셨던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80세 이후의 어떤 삶을 조금 또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 건강 세대에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만나왔던 사람, 안전지대가 어떻게 보면 우물 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늘 먹는 음식 하더니 똑같은 일에서 이걸 벗어나는 것들을 한 번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일 위에 제목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노래 가사 같은. 맞아요. 네. 네. 예,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네. 그 바보처럼 네, 살았구려. 맞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정말 우리 이시영 박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1934년생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섬마을 어떤 지금 그쪽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인가 우리 대구 일간지에 책 쓰기 온라인 강연을 하셨어요. 이분이 행복한 독종이라고 2010년도 이 책이 출간됐는데 지금은 절판됐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2010년도 이미 30년은 생존하는데 3, 40년간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학교 취업 은퇴가 원래였다면 이제는 학교 취업하고 다시 또 학교 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네. 배워서 다시 인생 이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그냥 배짱이처럼 인생 이막을,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제 깜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깜빡이에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뒤통수나 어느 뭔가 찡한 번개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자각이 쉽지 않아요. 이 자각을 제일 첫 번째 하고, 자각을 하면은 다시 절제를 해야 되고, 고통과 불편에 있던 것들이 없이는 깜빡이를 켤 수가 없어요. 원래 직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 가다 다시 직진 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멘텀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모멘텀이란 자극인데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면서 하는 것들에서 책과 교육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확고한 신념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신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요게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신념은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그 김미경 TV에 보면은 이 연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얘기가 얼핏 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미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션은 뭔가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어떤 방향이거든요. 비슷한 얘기예요. 내 삶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생 이막에 녹여져야 되는데,
요 분이 그 유미호건이라고 요 분이 그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어디 주인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릴랜드주의 그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예, 퍼스트 레이디인데 레리 호건을 만났어요. 40대에. 근데 이분이 전라도의 나주에서 59년생인데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양계장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19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 절대 긍정이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바뀐 겁니다. 네, 거기 신념이 그 정도로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 깜빡이를 켜라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일본의 경제학교 오마에 게니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뭔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우리 사는 곳,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혹시 저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달라질 거를 이제 원하면은 정신병 초기 정세다. 예, 뭐냐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안 바뀌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목원 소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참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으셨고 또 책을 또 씀으로써 인생이 바뀌셨는데 책을 쓰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책 쓰기 전에는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있었더라면은 책 쓰고 난 뒤에는 전국적으로 팬들도 많이 생기고 또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되면서 저도 그분들을 만나고 성장하고 인연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전국구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또 강연을 듣고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다면서요? 네. 영향받은 분들이 많죠. 네. 영향받고 그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했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또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갭이 높은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성장을 지켜본 분들은 저도 사실 책 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단추를 세 번에 한꺼번에 3개 단추를 못 끼우잖아요. 내가 이 퇴직 후에 뭐 할까 이렇게 막연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막연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추가 끼어가면서 된 거지 퍼즐을 맞추려고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인생 2막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의 롤모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강의에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혹시 지금도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분요? 네. 아까 이제 우리 한건태 박사 그분도 그렇고요. 또 그 넘어서 이제 그 보면은 100세 시대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 이시영 박사 그런 분도 닮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80세 이후에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머금 대표님 그런 분도 바로 옆에서 늘 지켜보시는 분인데 절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저런 분은 만남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70세가 된다면은 아마 또 그런 젊은 사람을 만나는 어떤 또 동기부여가 그분을 롤모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나이만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사실은 지혜가 쌓이는 건 아니니까. 그럼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좀 뭔가 좀 신경 써야 되고 배울 것들도 참 많다라는 오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는 꼭 좀 준비를 해라.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단순한 건데요. 혼생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
멍 때리기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고가 모르겠어요. 이게 명상이라든가 내 자신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내 자신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걸 통해서 뭔가의 어떤 깜빡이를 켤 수 있잖아요. 혼생 시간. 혼생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걷기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네. 네. 혼생 시간. 저는 오늘 좋았던 점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이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합시다라는 게 여기서 뭔가 같은 옷이 들어서 확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소장님 이제 앞으로 또 계획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당장 당면한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당면한 거는 이제 원래 제가 얘기했듯이 책 쓰기 두 번째 책을 올 연말까지 지금 해서 이제 출판사 넘기는 게 하나가 당면 과제가 있고 또 KPC하고 코칭 자격을 조금 또 따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봉원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열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 오늘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인생이 막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지금부터 이게 인생이 정말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럼요. 저 당장 뭐라도 네. 해봐야겠습니다.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